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합니다. 직접 채용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포함 시 국내에서만 19만 8천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추진을 밝힌 후 2달 남짓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주주 환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와 OCI그룹 통합 찬반을 두고 팽팽하게 갈린 오너 일가 싸움에서 캐스팅 보트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 측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표심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 내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이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시장도 여전히 순환매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시겠지만은 어저께 반도체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아침 쪽에서는 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다가 또 오후가 되게 되면서 또 반도체가 올라오고 전선 관련주 올라오고 정말 정신없게 만드는 시장이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정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간다라는 점, 그거는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반도체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까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 또 YC킴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HBM이 또 최상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조용했었던 디노믹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에이징랜드도 지금 또 10% 올라오고요. 에이징랜드는 어제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한 7만 원대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급하게 따라갈 것 없이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 타순이 분명히 또 온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죠. 작년 11월 달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HBM, CXL, 온디바이스 AI,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온센서 AI, 그리고 오늘 최근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뉴로믹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돌아갔다가 최근에 또 레거시 아마 또 반등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오늘 물론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유진텍 같은 경우도 한 3일 쉬었거든요. 쉬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짚어보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순환매 장세는 맞다. 하지만은 이 빠른 순환매 속에서 내 종목이 계속해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제 기회가 계속 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 내타순이 오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빠른 순환매 장세지만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또 약해요. 바이오가 또 약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알테오젠이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오 섹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요거는 이제 하락 신호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블록딜, 결국 물량 얘기거든요. 물론 블록딜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주체가 명확하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고점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이 고점 신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뭐 대주주가 지분 매도를 했다라든지 블록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고점 신호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은 투자 심리가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천당제약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가면서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뭐냐면은 최근 시장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또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쉬어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좀 쉬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등락 현황, 이거 저는 꼭 살펴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목수가 333,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538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7, 그리고 하락 종목수는 927.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눌릴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시장은 그동안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도체주 내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순환매가 돌아간 점을 짚어주셨고, 오늘 잘 가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에서 투심이 좀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알테오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시장 전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시장은 크게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1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장의 예상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추가로 한 5% 이상의 영업이익 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IT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응들이 뭐 미용기기, 엔터,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화장품 이런 쪽에 낙폭과대 형식의 업종,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반 경직성이 나오고 있는 주가 상황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에서 하락으로 빠지는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여기에서 상승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손을 들어주고요. 다만 지수가 여기에서 뭐 2,800 이상, 2,800 중반 이렇게 가기 위해선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뭐 마감 이후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블록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국면이 있는데 저 PBR 관련주들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10%, 20%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접근을 하기보단 우리가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총선 이후에 다시금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낙폭이 과대하거나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섹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 이사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클래시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또 새롭게 이제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했어요. 뭐 피부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클래시스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네. 뭐 SNS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어떤 미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기반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K 그 미용 의료기기의 또 중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 또 제일 고조가 되고 있어요. 어젠가요? 그 비올이
어제가 아니죠.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비올이 이제 비올의 실퍼맥스가 중국의 국가약품 감독관리국 여기에 승인을 받게 되면서 네. 순차적으로 이제 신청해 놓은 제이스 메디칼이란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택이라든지 종목을 말씀드려버렸네요. 네, 원택 뭐 올리지오로 유명한 종목이죠. 중간에 이렇게 종목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말을 막혀가지고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그냥 뭐 얘기한 김에 그냥 해버리죠 뭐.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체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금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올이 어쨌든 그 허가가 나게 되면서 이 원택 같은 경우도 이제 승인이 될 거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월요일에 동반적으로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제공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모멘텀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남미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좋았었지만 올해도 이어질 만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용기 같은 것들은 작년 8월달 이후 또 가격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구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해외 매출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게 된다라면은 클래시스처럼 원택도 주가가 좀 돌아서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택 지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올리지오도 뭐 잘 되고 있고 네네. 또 다른 모멘텀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네.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리포트 좀 참고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게 좀 고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린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앵커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 허가 기대감도 있고 지금 상반기에 브라질 쪽으로 이제 네.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허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매출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 태국 법인에 대한 영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서 동남아 쪽의 어떤 매출 확대를 어떤 시동을 걸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쪽으로 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또 일본 시장도 이제 공략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수출도 많이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품목 허가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일본 쪽의 어떤 영향 확장 이런 것들이 일단 해외 매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장비뿐만 아니라 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0대 정도 팔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한 600대, 그러니까 한 400대 정도 더 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1분기까지 계속 소모품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반전시킬 만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1,60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 39% 정도 성장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640억 정도 전망이 되게 되면서 40%가량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매출이 40%, 39% 이게 지금 앞뒤가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40%에 준하는 성장이 올해도 매출, 영업이 둘 다 동반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면은 지금 월요일날 이제 급등 이후에 이틀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9,15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좀 무난하게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원택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1,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9,150원입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저는 면세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제주도의 입도객 같은 경우가 네. 10,000명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회복률이 한 70%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관광으로는 그 그룹 투어 부분이 재개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점을 아까 처음에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실적 시즌을 놓고 각 업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낮아진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높아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높아진 기업들은 주가에 반영을 해 나가는 상황일 거고요. 낮아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지표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 복원력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안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추정치는 하해가 나타난 상황인데 실제 가깝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면세 업종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깝게 다가왔을 때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면세 업종을 종가 베팅할 섹터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떤 걸 바라볼까요? 네,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면을 보면 1월 대비해서 2월이 중국 노선 입국자 수가 8.9% 증가를 했습니다. 데이터의 회복이 나오고 있는 기점이라는 말이겠고요. 2월 데이터 같은 경우를 놓고 3월 같은 경우는 매출 추정액이 65억 원이 나타났어요. 보통 우리나라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7월에서 8월이 비수기인데 이게 프랑스에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7월에 8월에 개최되는 프랑스 올림픽 부분을 놓고도 이제 우리나라가 비수기 때 해외에서 실적이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요. 이게 부가세 같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영업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구조고 매출과 연결해서 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85억 원 수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3월의 데이터 매출 추정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 추세로 매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3천억 수준 같은 경우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종가 매수 종목으로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5,300원 정도인데 한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놓고 5,8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300원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반등이 나온 가격대 같은 경우를 깨고 내려가는 수준의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5,800원이고요. 손절 라인 4,300원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이 대체로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섹터를 돌아봐도요. 지금 CXL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좀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11년 8개월 최대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주가의 고점을 잡기가 힘든데 사이클 산업을 놓고 보면 이게 투자가 단행될 때 같은 경우에 초기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연히 이 부분에 실적에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요.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 그다음에 IT 버블의 시기 때 IT의 투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보통 2년간은 주가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안에서 IT주들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투자를 대입을 해보면 작년 5월이에요. 이제 채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은 버블 상황,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이익 2025년,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추정치를 시가총액에 가지고 왔느냐라고 네. 하면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세에 너무 오르고 내리고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사이클상으로 과거의 패턴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더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선은 가지고 가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을 봤을 때 네. 종목의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성에 희비를 교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대표 주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 이사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16%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부분이 이제 10만 전자 그리고 20만 닉스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를까요?
아무래도 가속도를 내려면 달리고 네. 있는 차가 좀 가속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시동이 꺼진 차에서 시동을 걸고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네. 가고 있는 속도 관성에 따라서 더 이렇게 가속을 내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은 하이닉스는 이미 상승 탄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승 탄력만 보더라도 지금 하이닉스가 더 빨리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한미 반도체 10만 원, 하이닉스 20만 원 그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래서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인덱스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주춤하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영향을 받겠지만은 미국 증시가 좀 좋은 그 지체가 좀 되게 그 상승세가 좀 지체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이닉스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이미 붙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낮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CXL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HBM이 대세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하이닉스가 아무튼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것들이 아니라 뭐 물론 토끼와 거북이 같은 경우는 결국 거북이가 이기긴 했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토끼가 좀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쪽으로 점수를 일단 더 주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SK 하이닉스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디가 조금 더 빠를까요? 네, 하이닉스가 더 빠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분기 실적 기점으로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네. 넘어간다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올해 예상되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2조 정도인데 네. 상향치 같은 경우를 대입해보면 한 15조 정도의 체력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기본 20%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1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실적을 통해서 도출되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에서 올해 추정 실적의 조정을 대입을 해보면 500조의 시가총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8만 5천 원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도출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일부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안 빠지고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연간 실적 추정치가 당연히 수정돼서 상향이 되겠죠. 그 정도만큼 키를 맞춰서 주가는 올라가리라 보이고 삼성전자의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HBM3 장비와 관련해서 납품의 시기인데 네. 이거는 시장 일각에서 SK 하이닉스와 수율 차이가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보다 여기 시장에 대한 진입이 느릴 수 있다라고 한데 그거는 산업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돈과 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마1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네. 그 마1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 내놓은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0만 전자의 당위성이 이제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조건 단가가 여기에서 10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나오는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단계별로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계별로 네. 가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바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갈 것이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네. 종목이었는데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사실 네네. 반도체 흥전 전문 업체인데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지금 윗골이 조금 달면서 양봉을 형성 중이고 한 1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를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이거는 하이닉스가 패키징적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기사를 하나만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새벽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첨단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이제 미국 엔디애나주에 40억 달러 반도체 패키징 공장 추진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패키징 쪽은 계속해서 중요도가 올라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율과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 마이크론과 왜 연결시키냐면은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SK 하이닉스와 패키징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하나 마이크론 비난하고 베트남 법인인데 그 베트남 법인은 결국 SK 하이닉스가 요구를 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끈끈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그 패키징 공장, 첨단 패키징 공장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이 하나 마이크론이 그래서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SK 하이닉스의 이런 행보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주가 흐름이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딱 10%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또 왜 짚어보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SK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뭐 HBM이 됐던 뭐 아니면 누르호비 반도체가 됐던 이쪽에서 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셨다라면은 믿고 계속 그냥 가셔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분석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업황적인 네.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동반해서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업황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어이없는 가격대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요것도 타방에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하이닉스 언제를 볼 거냐면 하이닉스 3월 20일 수요일 요 부분을 보게 되면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데드크로스 나게 되면서 주가가 21선을 하회를 했고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은 40, 기술적인 부분 30, 업황적인 부분 70, 이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방석 소재 반도체에 대응을 하실 때 상승할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다음 타순이 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딱 하나 마이크론이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분위기 안 좋았다고 오늘 유진테크가 올라오는 것처럼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HBM이 너무 한정되어서 좀 주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지금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레거시 쪽까지 확장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반도체 자체 그러니까 종목 자체 어떤 무슨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기다리시면은 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꼭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반도체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치가 철수한 이후에 라이브 스트리밍의 새로운 삼국지가 이제 열렸습니다. 네. 지금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요, 네이버의 치지직도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도 가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떤 쪽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관련주의 흐름 저희가 어떻게 좀 챙겨볼까요? 네이버의 치지직이 열리곤 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예, 지금 일별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네이버의 변수 같은 경우는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를 네. 우리가 중국 쪽에 뺏기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답보 상황인데 역대급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실적 대비해서 밸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반등이 바로 못 나타나는 이유가 좀 이와 같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요소가 있겠고요. 실제 최대 수혜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TV,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실적이 빠지는 게 네이버다 보니까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뭐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증가를 확인하고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트위치가 철수된 이후에 어느 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쇼폼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에서도 쇼폼 탭을 좀 신설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콘텐츠 이제 뭐 이런 플랫폼 주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되지만 실적이 네.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이퍼 클로버엑스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 네. 기대감 막 전문가도 나와가지고 써보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늦어요. 그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이퍼클럽 X 얘기 나오셨잖아요. 네.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제는 간이 많이 그리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주가 안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네이버 같은 만약에 네이버 자회사는 알체라가 그런 소식이 나왔다라면은 네. 아마 주가가 오늘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처럼 오. 상가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기업은 뭐 쇼퍼만 되는 거 물론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해서 돈을 버냐 못 버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카카오가 2018년도에 주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컨텐츠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컨텐츠 투자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일들이 성과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2020년도에 이제 비대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날아갔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쇼폼 이런 것들 좋아요. 다 좋은데 하이퍼 클로버 X 그리고 최근에 또 치지직 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왜 안 가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손을 할 표현이 아닌 것 같네요. 같은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결국 그래 네가 뭘 그래 네가 시도는 좋은데 일단은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래.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지 네. 해봐. 그러면 성적 잘 나면 용돈 많이 줄게.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분기 기준으로 보고 영업이익이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탈피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닥 확인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이버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요즘에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 내에서는 사실 아이톡시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소식 속에 지금 3.85%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은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보통은 신작 스케줄에 따른 주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게임 테스트를 할 때 그때 반응들을 보고 주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통상적인 사례들인데요. 지금 게임주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원래는 올해 출시되는 게임이 1개 예정이었는데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짚어주신 요인처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의 가동 가능성,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M&A의 가능성까지 좀 열어뒀죠.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12조 정도로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른 게임주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스케줄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네. 지금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이제 베타 테스트를 태국에서 실시했는데 1위에 랭크가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국내외 글로벌 성과가 이 게임을 통해서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넷마블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넷마블을 가장 관심 권역에 네. 두시는 거네. 그러면 네. 정 이사님은 어떤 게임주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저는 위메이드 그룹죠. 위메이드 그룹주요. 네. 왜냐하면은 본업도 중요합니다. 본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 모바일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NFT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볼 때 위메이드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온라인 때는 NC소프트가 누구보다 대장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로 넘어갔던 시기는 2013년, 2014년 한번 보자고요. 그때 당시 컴투스하고 썬데이토즈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트렌드 대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은 정체가 된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 게임이 모바일에서 그 타겟책을 찾은 부분들이 결국 디지털 자산, 자체 코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위메이드가 솔직히 이쪽 오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오너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회사가 돈을 벌고 네. 이렇게 축하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자,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대한항공 땅콩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런 거 연결되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어쩌겠습니까? 기업을 봐야지 오너를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에서 NFT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들 속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빠릅니다. 이미스 3.0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사업이고 그리고 NFT를 또 게임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이란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가상화폐 얘기 나오고 STO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CBDC 얘기 나오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결론 내보자면은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들 속에서 유미드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제일 뭐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 이사님께서는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를 중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0.03%의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756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크게 밀린 이후에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0.58% 내림세로 910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은 2,417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427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231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많이 홀로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살펴보면요. 2,64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소폭이지만 매수를 해줍니다. 110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요. 개인 투자자들 2,67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까와 비슷하게 거의 흘러가는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뭐 IT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지 않고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주의 반응들이 이어가는 모습들, 이 시장의 형태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신 바와 비슷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 이사님께서는 마감 동시효과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마감 동시효과 같은 경우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충분히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제약 섹터가 또 발목을 잡네요. 참 아깝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보다는 개인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작년 7월 고점인 95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올선 이 추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여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여타 이런 하락한 섹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참 이렇게 확실하게 딱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참 오늘도 여전히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개별 종목의 어떤 강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 추세 여부를 계속해서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장초반 브리핑에서 방송 초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 목수, 하락 종 목수 종목을 등락하는 이거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도 아마 또 제가 볼 땐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뭐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또 순환매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수가 파란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보험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7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금융 업종으로 2.42%, 증권 업종도
시장도 2.17%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저 PBR 관련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이 역시나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빠졌던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4.24%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제약 업종입니다. 오늘 제약 업종 전반이 힘을 내지 못했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 그 안에서는 HLB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9%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업종이 좋지 못했습니다. 1.56%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의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7일이 되면 6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3조 원 정도의 매물 폭탄이 터질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부분은 시장에 종목에 충격이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이 되고요. 이게 뭐 보통 락업 물량 같은 경우가 안 나온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 좀 출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실제 상장 이유를 놓고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한 3배 정도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락업이 풀릴 때 물량 출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락업에 대해서 물량이 풀리는 규모와 시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는 우선은 당일 같은 경우 특히 좀 조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 자체는 충격이 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네. 봐야 되겠죠. 참 이게 참 그때그때 다르다는 표현을 좀 먼저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도 어떨 때는 악재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주가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해제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 상장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악재가 맞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논하는 이 지금 상황이 만약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까지 주가가 잘 가는 시점이었다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언제를 말씀드리냐면은 요렇게 주가 괜찮았던 작년 하반기, 네.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 주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때는 물량이게 나와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도 괜찮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꼭 악재가 되는 건 이런 경우죠. 주가 하락할 때. 그래서 아마 이런 물량이 뭐 3조가 됐던, 뭐 300억이 됐던,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꼭 이제 뉴스에 그런 뉴스 문구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 분명히 네. 아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 나온다고 봅니다. 네. 뉴스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모텔즈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좋다는 부분과 콜라보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이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네, 일단은 주가 양상까지 더불어서 봤을 때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환율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9원 20전이 오르면서 1,348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1,360원까지도 일정적으로 돌파할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증시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약간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달러 인덱스 흐름까지 같이 놓고 뭐 우리나라 환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약간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시장은 1차원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수 있겠죠. 뭐 IT, 자동차, 또 자동차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뭐 환율의 영향이 작년에 긍정으로 미쳤는데 네. 이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자동차 업종에게는 한 부분에는 또 긍정적이라는 말씀까지 업종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일부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N달러 환율 역시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151엔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가는 거죠. 네. 네. 빠르시네요. 엔화 가치가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N을 보려면 원엔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엔 환율은 별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900원 아래쪽에 놓여 있는 구간들이고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N하고 원화만 달러 대비 이렇게 상승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원도 그렇고 N도 그렇고 달러에 신경을 쓰고 있지 네. 원이 N을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둘 다 이제 약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N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N이 원화 대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달러가 네. N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되고 원화가 N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차전에서 2009년부터 2011년도 네. 그때 N화 강세형 특수를 톡톡히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자동차가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N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달러 대비 둘 다 이제 약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N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가지고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네.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2009년을 좀 소환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과 원화 모두가 약세를 달러 대비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내일 장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오늘과 유사한 시장이 네. 계속 연출이 되리라 보입니다. 지수에 대한 큰 신경을 쓰기보다는 업종별로 계속 좀 순환매가 연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라든지 실적이 당장 발생하지 않는 쪽 같은 경우는 좀 이 시즌에는 유보를 하고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위주의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 이사님의 전략도 전해주시겠어요? 저도 큰 맥락에서 똑같아요. 네. 그 종목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2차 전지 물론 강세 보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은 2차 전지가 또 이어서 상승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 쉬었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HLB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HLB, 알테오전 약세 영향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ALCR도 그렇고 일단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순환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 전지 아침에 강세를 보인 것도 네. 제거된 리튬 가격 물론 상승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성격이 가장 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미용기기 쪽 그리고 전선도 오늘 아마 이어서 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도 개별 종목 대응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과 같이 내일도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중국 관광객 회복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800원, 손절 라인 4,3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택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이 지속됩니다. 목표 주가 11,500원, 손절 라인 9,15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